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민연금은 단순한 연금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근간이자 1,0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규모로 국내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대한민국 최대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직접적인 가입자는 약 2,200만 명이지만 만약 이 금고에 초대형 구멍이 난다면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고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최근 묻지마 투자로 조 단위의 초대형 구멍을 냈습니다. 단순히 수익률이 좀 낮아진 정도가 아닙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팩트는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 꼬박꼬박 낸 돈이 최악의 경우 20%까지 증발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경고였습니다. 설마 내 돈이?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죠. 내 피 같은 돈이 어떻게 휴지 조각이 될 운명에 처했는지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단독 해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그럼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거대 자금, 무려 1,00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 막대한 돈을 굴리는 기금 운영본부는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죠.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자산이 아닌 대체 투자라는 분야에 힘을 실었습니다. 해외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 같은 곳에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겠다는 전략이었어요. 마치 든든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말이죠. 그런데 올해 상반기 이 황금알을 낳아야 할 해외 대체 투자에서 무려 6조 원이 넘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5년 만에 적자 기록입니다. 6조 원이라는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100만 원짜리 최신 스마트폰 600만 대를 한 번에 날려버린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미래를 위해 모아둔 노후 자금이라는 게 핵심이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 손실의 핵심 고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를 통한 홈플러스 투자권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펀드에 수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홈플러스가 알짜 점포를 매각하고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등 경영이 악화하면서 국민연금의 투자금 중 최대 9천억 원에 달하는 돈이 손실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심지어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이사장이 직접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시인까지 했고요. 국민연금의 노후 자금이 먹튀 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이 단 하나의 사건으로 9천억 원의 손실 가능성이 터졌다면 대체 다른 수많은 해외 투자권들은 얼마나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손실의 그림자가 여러분의 연금 통장까지 덮치고 있다는 사실,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 된 거죠. 국민연금 하면 보통 고갈 시점을 가장 크게 걱정하시죠.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노후를 더욱 빠르게 위협하는 것은 운용 리스크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굴러가야 할 돈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운용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곳에서 새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해외 대체 투자 손실 6조 원, 그리고 홈플러스 관련 9천억 원 손실 가능성, 이 충격적인 숫자들 뒤에는 과연 어떤 리스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이번 6조 원대 손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해외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환율 폭탄입니다. 국민연금은 고수익을 기대하며 해외 오피스 빌딩이나 인프라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왔는데요. 문제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 해외 부동산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금리가 올라갈수록 아파트 가격이 힘없이 내려앉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더 큰 문제는 환율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는 달러를 씁니다. 그런데 환율이 하락하면 예를 들어 1달러에 1,400원이었던 것이 1,300원이 되면 달러로 벌었던 수익을 원화로 바꿀 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원화 환산 손실이 6조 원대의 적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투자는 잘했지만 환치기에서 크게 손해를 본 꼴입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여기에 대해 환율 변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다소 무책임하게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로 투자 결정의 속도를 꼽습니다.
사모펀드나 부동산 같은 대체 투자는 시장 상황이 급변할 때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위험 자산을 정리하는 골드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거대한 공적 기금이다 보니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느릴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선 이미 이 자산은 위험하다고 경고음을 울리는데도 국민연금은 행정 절차와 수많은 위원회를 거치느라 매도 시점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결국 남들은 다 발을 빼고 손실을 최소화할 때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손실을 다 떠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최근 국감에서도 이런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연금의 느린 의사결정 구조가 결국 국민의 노후 자금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날카로운 비판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시선은 지금 이 거대한 시스템적 부실을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연금의 조 단위 투자 손실과 그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 연금은 어떤 영향이 오나요?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대규모 손실이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액 삭감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이 낸 돈이 사라진 만큼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미래의 여러분 또는 자녀 세대가 더 많은 돈을 내거나 받을 돈을 덜 받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국민연금이 2020년에 기록했던 해외 대체 투자 손실액은 3천억대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상반기에는 이미 6조 원대로 그 규모가 무려 20배나 폭증했습니다. 물론 전체 기금 1,000조 원 대비 6조 원은 당장의 대재앙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만기가 돌아오는 다른 수많은 해외 대체 투자권에서도 가치 하락이 현실화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같은 고금리, 고환율, 부동산 침체 상황이 꺾이지 않는다면 이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손실분은 결국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면서 우리가 받을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20%든 30%든 깎아먹는 폭탄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 폭탄의 내관은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키운 것은 손실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AI스러운 변명과 책임 회피였습니다. 시장 상황 탓이다. 환율 탓이다. 다른 나라 연금에 비해 선방했다. 이런 답변들은 마치 인공지능이 미리 짜인 매뉴얼대로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실패와 느린 의사결정에 대한 자기 반성은 부족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맡긴 국민들에게 이 과정 자체가 돈은 우리가 냈지만 책임은 네가 져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홈플러스 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 책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우리가 이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 분노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선 이 거대한 시스템의 투명성이라는 창문을 달아줘야 합니다. 어디에 얼마나 위험하게 투자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지금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운영 전문가들이 외부 간섭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의 수익만을 위해 움직일 수 있도록 운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노후를 지탱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 안전망에 난 구멍을 메우고 투명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이 내 연금이 20% 증발할 운명이라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우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